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7.2도까지 오르며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광주 전남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광주의 낮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6월 낮 기온 최고치로 1958년 6월 25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보다 0.5도 높았습니다. 담양 36.9도, 곡성 36.5도, 구례 35.7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겼습니다. 광주와 전남 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광양, 순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남쪽에서 불어온 고온 다습한 바람과 강한 햇빛에 의한 기온 상승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올 여름 들어 광주 전남에서는 2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그 밖에 광주 전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낮은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사실상 마무리돼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초 50인승 여객기 운항 계획이 80인승으로 변경되면서 착공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되긴 했지만 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개항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다도 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신안 흑산공항. 공항 실시 설계 과정에서 50인승 여객기 운항 계획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80인승으로 수정되면서 착공이 또 미뤄졌습니다. 수차례 우여곡절 끝에 공항의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돼 마침내 연내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영향평가서 심의와 실시 설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빨리 끝나면은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조성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초기 착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서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주민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착공을 하셔갖고 우리 여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흑산공항 건설에는 총 1,8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남도는 관계부처와 행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획처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흑산면 AL이 68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흑산공항은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와 90m의 안전구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5년 정부의 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9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흑산공항. 사업비 확보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서울 흑산 간 1시간대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남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여수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과 허가권 등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에너지, 관광, 농업 등 비교 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정책 모델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진정한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물가 탓에 혼자 벌어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 모두가 일터로 나서는 맞벌이 가구가 일반화되는 양상입니다. 박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2023년 하반기 지역별 맞벌이 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배우자가 있는 36만 1천 가구 중에 17만 6천 가구가 맞벌이 가구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8.9%로 광주 지역 2가구 가운데 1가구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추세로 봐도 맞벌이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는 45%로 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증가폭이 전국에서 2번째로 컸습니다. 전남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47만 2천 가구 중 27만 3천 가구, 57.9%가 맞벌이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000가구가량 감소했지만 맞벌이 가구는 늘어나면서 비중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줄어드는 반면 맞벌이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출산과 외벌이는 줄고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씁쓸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 글로텍 학교를 육성합니다. 전남 글로텍 학교는 산업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가칭 으뜸 고등학교와 직업기구 간 팀을 이뤄 고숙련 기술인재를 키우는 상생 고등학교로 추진됩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공모를 통해 으뜸 고등학교 3곳과 상생 고등학교 6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관광과 문화, 먹거리 등을 알리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개막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페스타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우수지자체의 특색 넘치는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페스타에서는 지역이 생산해낸 관광과 경제, 문화, 산업,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됩니다. 프레이드 로컬을 기치로 지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공급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KBC와 광주 전남 시도민회의 공동 개최로 의미를 더하는 이번 페스타는 경기도, 광주, 전남 등 광역단체와 광주 전남 23개 곳의 시군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페스타 기간 관람객들은 각 전시관에서 특색 있는 볼거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행사장 내에 마련된 홍보장터에서 남도의 청정 농수 특산물을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산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볼거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처음 열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해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첫 발을 내디딘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지역이 대한민국이라는 미래 가치를 드높이고 지자체와 주민, 향후가 어우러진 화합과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는 1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7년 3건을 시작으로 2021년 4건, 2022년 4건 등 총 1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9건이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흥에 오는 2029년까지 국립호국원이 들어섭니다. 국가부 훈부와 장흥구는 장흥읍 금산리 일원 41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봉안시설 2만 기 규모를 갖춘 국립호국원 시설을 오는 2029년 8월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 참전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은 5.18 국립묘지를 제외한 국립묘지가 없어 전북 임실이나 대전 지역 호국원에 묻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거점 치료시설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조선대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높이의 연면적 4,000평 규모로 지어지는 전문병원에는
36개의 음압병상을 비롯해 전체 98개 병상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음압 병상을 저희가 지금 800개 정도 수준에서 3,500개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안에 감염병 전문 병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의 의료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 정부는 전국 6개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중앙 중심의 감염병 의료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 공백이나 권역 내 의료 자원 활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진단과 치료, 병상 배정과 조정 등 의료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이러한 감염병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과 최첨단 의료시설로 국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원조사와 모의훈련 등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함께 병상 확보나 환자 이송 등 공동 의료 대응 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오는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예식장에서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 7쌍을 대상으로 제40회 아름다운 동행 100년 가약식을 열었습니다. 100년 가약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무보호 대상자 중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예식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광주 전남 각급 기관단체와 공단 보호위원 그리고 독지가 등의 후원으로 198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남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오전 작업에 집중하도록 하되 단축한 작업 시간은 폭염이 끝나면 보충해 소득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들은 1회 이상의 폭염과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응급 상황 대처 요령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불이 났다가 5시간 만에 진화된 광주 북구 생용동의 한 야산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산림당국이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1시쯤 생용동 야산에서 불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헬기 4대 등을 동원해 진화 중입니다. 생용동 산불은 어제 오후 5시 임야 2.5헥타르를 태우고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오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 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추돌 사망 사고를 일으킨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2월 10일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 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 후진하거나 저속 운행에 뒤따르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66살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무심결에 지나친 뒤 속도 하한이 시속 5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km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했는데 재판장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유통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직원 8명과 짜고 허위로 권고사직 증빙 서류와 수급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7,31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실업급여로 임금을 지급하려고 부정수급을 주도했다면서 국가 고용보험 재정에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